안녕하세요, 미즈랩입니다. 오늘은 제네렉의 스마트 액티브 모니터 SAM 시스템이라고 하죠. SAM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네렉의 스피커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GLM의 사용이나 이 설정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 들어왔던 문의들을 토대로 한번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GLM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 않지만 한번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기능이 없던 시절로는 다시 돌아가기 힘들 만큼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바로 한번 Q&A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GLM을 연결을 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스피커를 연결할 때 GLM을 연결했으니까 디지털로 스피커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의외로 저희 쪽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연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려는 스피커와 연결하려는 장비의 아웃풋에 따라가야 합니다. GLM이 연결돼 있다고 해서 그 연결 방법이 갑자기 디지털로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용하시려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다른 장비가 디지털 아웃풋을 가지고 있다면 디지털 아웃풋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아날로그 단만 있다면 스피커 뒷면에 아날로그 단자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GLM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스피커의 연결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리에 관한 것은 오디오 케이블로 스피커와 스피커를 연결할 장비 간에 연결을 해주어야 소리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GLM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보정이나 스피커의 기타 관리 같은 것들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리의 입출력은 오디오 케이블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날로그 연결과 디지털 연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소리를 출력함에 있어 몇 번의 컨버팅 과정이 이루어지냐입니다. 먼저 아날로그부터 설명을 하자면 아날로그로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 소리가 일단 외장 장비에서 빠져나와서 스피커로 가는 동안 3번의 컨버팅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소리가 있는 디지털 안에서 아날로그로 한번 컨버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DAC를 통해서 한번 컨버팅이 이루어져서 이 스피커 쪽으로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스피커 쪽으로 소리가 들어가면 이제 이 제네렉 내부에서 AD 컨버터를 통해서 한번 또 컨버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귀에 오기 전에 또 이 안에서 DA 컨버터를 통해서 한 번 더 컨버팅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소리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컨버팅 과정이 있고요. 이 디지털로 연결을 하게 될 시에는 앞에 있는 2번의 컨버팅 과정을 생략하고 오직 이 제네렉 내부에 있는 DA 컨버터를 통해서 한 번의 컨버팅 과정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소리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이 앞선 2가지의 컨버팅 과정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소리에 있어서 외부의 DA 컨버터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인풋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일단 컨버팅 과정을 최소화하게 되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올라갑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음질의 향상도 있겠죠. 이게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5번째입니다. 디지털로 스피커를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디지털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스피커와 연결을 하려는 장비가 디지털 아웃풋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네렉 같은 경우에는 AES EBU 단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그런 장비에도 그 단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토스링크나 SPDIF 같은 디지털 단자를 사용할 때는 이 스피커와 이 장비 사이에 다른 매개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장비를 설명하기에는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 영상에서는 AES EBU 단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비가 AES EBU 단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단자를 연결해줄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라면 이 신호를 전송하려면 110ohm짜리 마이크 케이블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연결하려는 케이블 간의 거리가 수미터 내외라면 사실 110ohm짜리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마이크 케이블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디지털로 연결할 때는 이 하나의 케이블로 이 2개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스테레오 신호를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같은 장비와 스피커의 연결은 하나의 케이블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면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디지털 아웃풋 AS EBU 단자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한쪽 스피커에 디지털 인 단자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스피커는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피커와 이 스피커를 또 케이블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된 스피커 옆에 보면 디지털 트루라는 단자가 있을 겁니다. 그 단자와 이 옆에 연결이 안 된 스피커에 디지털인 단자를 연결을 해주면 두 개의 신호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물리적인 연결은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소리에 레프트 라이트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GLM의 소프트웨어에서 소리 설정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GLM으로 소리를 보정하게 되면 룸 어쿠스틱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 이 질문도 저희 쪽에 꽤 많이 들어왔던 질문인데요. 확실히 GLM은 이 룸의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그리고 보다 나은 소리를 들려주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정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더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LM이 소리를 많이 보정을 해주긴 하지만 그것이 100%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GLM을 통해서 보정을 하고 난 후에 나오는 그래프들이나 그런 것들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 공간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어디를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소리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GLM의 보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GLM의 보정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스트가 아닌 커팅으로 주로 보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방식은 소리의 왜곡이나 변화를 최소화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의 보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부스트 값이 줄어질 때가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 GLM에서 공간의 소리를 읽고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체크한 후에 보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GLM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의 경험을 토대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GLM의 소리 측정은 꽤나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이 보정된 값은 꽤나 보수적인 느낌인데요. 간혹 이 보정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측정값이 뭔가 이상하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볼 것은 스피커의 위치를 체크하고 그 위치를 변경한 후에 캘리브레이션의 과정을 몇 번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스피커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그 측정값이 굉장히 변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 측정용 마이크의 위치도 정확히 잡으면서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8번째입니다. GLM으로 보정을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GLM 킷, 이 기기는 컴퓨터와 스피커에서 탈거해도 되나요? 연결을 해두어도 되고 이 캘리브레이션 값을 저장한 후에 탈거를 해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를 계속 연결을 해두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꽤나 이 기기를 사용하면 편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추가로 이 볼륨 킷이 필요하긴 하지만 볼륨 조절을 하는 것이 꽤나 간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피커를 이 GLM 자체에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커를 물리적으로 만지지 않고 이 GLM을 통해서 스피커를 켜고 끄는데요. 이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GLM 킷을 구매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가 있죠. 이 측정 마이크가 있는데 이걸로 모니터링 레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dBSPL 값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연결해 두고 믹싱을 하거나 할 때 그 볼륨 값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레벨로 맞추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GLM 킷을 연결을 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번째입니다. GLM으로 보정한 값을 스피커에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물리적인 조작이 필요합니다. 스피커의 뒷면에 이 딥 스위치들이 있는데요. 그 딥 스위치 중에서 STORED 스톨라고 써있는 그 부분을 ON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그 후에 이 GLM 내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GLM 프로그램에서 상단에 보시면 그룹 프리셋이라는 그 상단 메뉴가 있는데 그거를 눌러주시면 하단 부분에 스피커의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눌러주시면 캘리브레이션 값이 보정 값이 스피커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을 시에는 GLM 킷을 탈거해도 이 보정 값은 스피커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스테레오 채널이 아닌 다중 채널, 서라운드 채널로 스피커를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GLM은 투채널 연결뿐만 아니라 다중 채널의 연결 및 보정도 지원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 작업실에 5.1 채널을 세팅을 해놓으면서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투채널 세팅을 할 경우에는 스피커 간의 GLM 연결을 랜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죠. 가장 먼저 스피커 간에 랜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스피커에서 또 랜 케이블을 연결해서 GLM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다중 채널 역시 똑같습니다. 이 모든 스피커를 랜 케이블로 서로 연결을 해주고 그 중에 하나의 스피커와 이 GLM 킷을 랜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이 끝났으면 GLM 소프트웨어를 열어서 새 스피커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제대로 연결이 됐다는 가정하에 스피커들이 다 뜰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스피커들을 제 위치에 잡아주고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과정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런 식으로 다중 채널로 스피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스피커와 연결할 장비가 스피커의 개수만큼의 아웃풋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GLM에 대해서 한번 Q&A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영상을 찍어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추후에 보충을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